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일 저녁 8시 53분입니다. 오늘은 3일절이고요. 네, 연휴의 첫날이기도 하겠네요. 어제부터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는 그와 상관없이 예정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MySQL 계속 강의 이어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이것이 MySQL이다 에서 이제 챕터 3번입니다. 목차를 따라가기는 하는데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점 참고하시고요. 챕터 3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전체 운영 실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그 큰 틀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자 이 챕터 3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자님의 강의를 직접 들어보면 좀 더 확실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개념적인 측면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 개념을 이해하려는 게 이제 결국 어휘에 대한 이해일 수 있지요. 그 점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부분을 특별히 이런 관점에서 좀 짚어보고 싶어요. C#+ 개발자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그 C나 C++ 프로그래밍을 이제 할 줄 아신다. 특히 이제 C 언어는 당연히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용어라는 것도 사실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충분히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테이블이라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다룰 때 2차원적 구조로 데이터를 쪼개서 이렇게 관리를 하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름이 오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표 같은 거 있죠. MS 워드가 됐든지 아래 한글이 됐든지 표 같은 건 다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행단위 데이터가 있는데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흔히 나올 수 있는 주소록 같은 어떤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름 홍길동에 전화번호, 주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행 단위로 데이터가 주어질 텐데 이때 이제 열에 해당되는 게 이제 컬럼이고요. 행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통 하나의 데이터, 통상의 경우 이제 레코드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C++ 개발자 보고 지금 이런 형태의 자료를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자료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개념적으로 포괄적으로 쓰는 어휘죠. 자료. 이 자료를 이제 컨트롤해서 뭔가 이제 주소록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 요런 거. 그러면 이제 이 주소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자료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제 원시적, 초보적 형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현하는 예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논할 때 그 형식을 보통 뭘로 정의하게 되냐면 구조체로 정의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C 언어 관점에서 구조체죠. 그럼 C++ 같은 OOP 언어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객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만큼, 즉 테이블이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 객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쉽습니다. 진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뭐냐, 이게 이제 객체가 뭐냐로 딱 정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OOP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거나 주소록 정도를 개발해 본 C 언어 개발자라면은 충분히 이 테이블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이 어떤 하나의 단위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이 데이터의 단위가 되는 이 테이블, C++로 보면 이제 OOP에서는 이제 객체, C 언어에서 보면 구조체. 그럼 구조체를 이루고 있는 멤버가 있죠. 네, 그런 게 열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 즉 객체를 기술할 때 일반적인 우리의 문법은 클래스입니다. 그럼 이 클래스에다가 멤버를 집어넣잖아요. C++이면 멤버 데이터, 자바 같은 데서는 필드 뭐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이제 데이터 멤버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테이블을 이루고 있는 열에 대응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레코드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단위로 데이터를 한 묶음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묶음 하나, 이걸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구조체 혹은 객체에 대한 변수 선언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인스턴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인스턴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뭐 배울 때 가장 쉬운 게 이제 기본적인 선형 구조고, 이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자료의 덩어리, 노드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구조체로 정의가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소위 자료 구조인 거고, 이런 테이블 형식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자료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야 될 데이터들이 이제 여러 개 존재하겠죠? 즉 클래스가 여러 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 간에 얘네들 간에도 이제 테이블도 이제 여러 개 존재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덩어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키 개념이 드러나는데, 키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딱이냐면 주소 혹은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외래키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포인터로 이해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발생 가능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포인터와 똑같은 문제가 납니다. 포인터 공부하실 때 늘상 괴롭혔던 거 이런 거죠. 널이죠. 널 포인터를 참조하시게 되면 그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메모리 영역에 접근을 시도하게 되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제 비정상 종료되는 상태가 됩니다. 늘상 겪으셨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외래키라고 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조체인데 혹은 클래스인데 멤버 중에 포인터가 껴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딱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멤버가 어떤 클래스 객체가 있어요. 클래스 인스턴스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포인터가 있어가지고 이걸 따라가면 또 뭔가가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제 널이라고 하면은 이런 대상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절대로 널이 아니어야 될 경우도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무조건 참조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삭제돼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메모리에 접근하게 될 거고 프로그램은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아마도 심각한 런타임 오류가 날 텐데, 재밌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자료 구조를 설계할 때 뭐 어떤 무엇이 있는데 이게 무엇일지 모르겠으나 이걸 따라가면 또 다른 테이블이 나오는 구조로 만약에 자료 구조를 설계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정확히 요 레코드가 있어야 돼요. 뭐 여기 뭐에 대해서. 근데 이 레코드가 만약에 지워졌다. 따라가서 참조하면 그런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참고하시고요. 기본 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하나 뭐냐면 이제 얘는 이제 유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주소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C나 C++ 같은 데서 이제 에몰록 함수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를 동적 할당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도 프로그램 내에서 프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프리를 하지 않았다면 에몰록이 반환하는 주소라고 하는 거는 매번 다른 주소일 거고, 당연히 시스템 내에서 유일한 주소일 겁니다.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이제 가상 메모리 체계를 사용하니까 가상 메모리상에 중복되지 않는 어느 주소를 꾸준히 반환해 줄 거예요. 물론 이제 해제시켜서 반환해 놓고 나면은 할당 단계 다시 재할당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한데, 일단 그 문제는 뭐 C나 C++ 공부할 때 얘기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본 키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의 경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주소록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름이나 혹은 전화번호 같은 걸 키로 둡니다.
이제 키를 만약에 이름으로 뒀다라고 한다면 얘가 키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가 있죠. 근데 반드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중복돼서는 안 돼야 됩니다. 이름이 중복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키가 되면 이제 유니크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키라는 말 나오면은 개념적으로 뭐라고 보시면 조금 좋겠냐면 포인터 혹은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프라이머리 키다 그러면 약간 디스 포인터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테이블에서 기본 키라고 하는 것은 그 레코드 자체에다가 키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레코드를 유니크하게 식별해 줄 어떤 필드 하나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스로 참조해서 이제 C++ 같은 경우 그 멤버 하나를 유니크하게 그 멤버 하나를 찍어서 얘가 키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 리스트 같은 걸로 자료를 관리할 때 이 멤버 값이 중복되는 놈이 여기 없도록, 그래서 저게 유니크함을 보장하도록 설계를 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 그러면은 이제 그 개발자이신 여러분들, 특히 C++ 개발자이신 여러분들은 포인터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바 개발자다 그러면 이제 포인터가 이제 참조자를 구현하는 문법이니까 참조자 클래스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ere foreign key는 이제 다른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이 n개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접근 방법 혹은 근거가 되어 주는데, 그 테이블에 해당 레코드가 삭제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몰록 같은 거 배울 때 프리 시켜주는 거 요거 주의사항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몰록해서 이제 주소를 받았는데 이 주소를 또 잃어버리면 이거 해제를 하네 못하네 이런 문제 나잖아요. 유사한 문제가 있고, 버려진 레코드, 삭제된 레코드에 잘못 접근하는 건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OOP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물론 이제 그 테이블 간의 관계를 원하고 자료를 합성하거나 뭔가 이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묶어야 되거든요. 그거에서 또 2차 3차 가공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자료를 묶는 방법을 또 좀 제공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SQL 문법을 공부해 나가면서, 특히 나중에 이제 조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테이블은 여러 자료를, 즉 필드를 묶어서 한 단위로 묶어서 관리한다. 구조체 같은 거죠. 객체의 개념하고 대단히 유사하다. 그리고 테이블에서 이제 정보를 읽어 묶어서 표시하는데 관계 개념이 나온다. 그러니까 객체가 객체를 또 참고해서 여러 필드에 접근해서 새로운 그 집합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데, 이 모든 것이 양단 간에서 뭐라고 지칭되냐, 관계를 정의하는 것, 그게 곧 설계입니다. 이게 이제 DB로 넘어오면 스키마 정의해가지고 뭐 DB 스키마 정의해서 이제 자료 구조 설계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UML 같은 걸로 이제 그 객체 간의 관계 설정이죠. 관계를 설정해서 이제 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DB만 덜렁 배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C++를 아니까 이렇게 쉽게 개념 정리도 가능하겠네요. 자, 어쨌든 이제 뭐 개념적인 건 이렇게 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결국 DBMS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 DBMS로 우리가 이제 MySQL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 MySQL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관리 체계, 뭐 관리 시스템, 엔진 등등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형태로 얘가 제공이 되는데, 하나는 UI가 GUI가 있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CLI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UI 형태로 제공되는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워크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이제 그 여러분 MySQL 이미 설치하셨을 테니까 그 윈도우 그 시작 버튼 누르시고 거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MySQL 워크벤치 실행하시든지 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워크벤치 화면이 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커맨드 라인도 있어요. 그럼 요걸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형태로 나와요. 나는 리눅스처럼 윈도우를 쓰고 싶고 SQL도 그렇게 다루기를 원한다 하시면 네, 마우스 쓸 일 없이 타자로 끝장을 보실 수 있도록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한 수를 더 뜰 생각인데 여기를 아예 그냥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MFC를 쓰다 보니까 그냥 비주얼 C++를 이용해 가지고 MFC 어플리케이션 갖다 놓고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그냥 개발자스럽게 무식한 방법을 택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워크벤치라고 하는 게 이제 GUI를 제공을 하는데, 요거 처음 실행을 딱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설치하실 때 풀로 옵션을 줘서 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비디오라고 들어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연결, 우리말로 번역해서 연결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유저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MySQL이라고 하는 놈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실행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뭔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해 가지고 여기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연결할 때 방법론이, 만약에 지금처럼 로컬 머신에서 몽땅 다 끝난다 그러면 이게 개념상 IPC가 되는 거죠. 프로세스 간의 통신,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거 연결할 때는 다 뭘 이용하냐면 소켓을 이용합니다. 예, 소켓을 이용해요. 소켓을 이용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접근 주소가 이제 127.0.0.1번이죠. 이렇게 되면 로컬 루프백, 즉 IPC 형태로 내 컴퓨터 내에서 연결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ySQL 서버는 말 그대로 서버로서 TCP/IP 통신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데 디폴트 포트가 3306번이에요. 그래서 그 포트 번호 써주고 뭐 연결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연결이 있어서 이걸 내가 활용해서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이제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오죠. 근데 관리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이고, 시스템 설치하실 때 여러분이 넣으셨던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우리 수업 그대로 따라오셨다면 QAZ123 느낌표 골뱅이 샵이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아무튼 입력해서 로그인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더하기 표시 눌러가지고 새 연결을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새 연결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너 어떤 방식으로 할래? 그래서 파라미터 쓰라고 돼 있는데 디폴트가 이제 127.0.0.1 루프백 어드레스로 접근하게 돼 있고, 접근 사용자가 이제 루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DB를 이제 그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이제 접근을 통제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관리자 권한을 그대로 쓰는 걸로 하도록 하고, 그럼 루트가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이제 새로 연결을 만들면 이와 같이 뭐 이름은 이제 뭐 어드레스북 제가 임의로 써줬는데, 요런 연결이 만들어지면 이걸로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뭐 생성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워크벤치를 이용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행돼서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워크벤치 실행해보면 대략 뭐 이런 화면입니다. 제가 미리 연결을 좀 해놨는데, 뭐 QAZ123 느낌표 골뱅이 샵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DB 스키마가 이미 그 샘플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 중에 이제 그 월드 같은 거 열어보면 거기에 테이블스 가보면 뭐 CT 테이블 이런 거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뭐 예를 들면 셀렉트 로우스 해갖고 리미트 10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테이블 안에 콘텐츠가 들어있는 것 중에 이제 그 조건식이 별로 없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전체 레코드를 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이제 메시지가 나와요. 이렇게 아웃풋 여기 쪽에 보면은 네가 방금 이런 거를 실행을 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select asterisk from world.ct 이렇게 돼 있죠. 예, 월드 데이터베이스의 CT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몽땅 다 가져와라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1000개로가 반환됐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성능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시간당 반응 속도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2차 메모리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 성능에 따라서 응답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셀렉트 같은 그 구분을, 그러니까 SQL문을 실행을 했을 때 조건에 따르는 검색,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2차 메모리인 파일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를 싹 스캔한 다음에 조건에 부합하는 레코드들을 이제 메모리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GUI에 표현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래서 레코드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를 메모리에 올려 이렇게는 잘 안 하고 최대 1000개 정도 올리도록 그렇게 이제 조회를 하죠. 뭐 이제 구체적으로 SQL문 뭐 있고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뭐 이제 절차를 따라가자면 이렇고, MySQL 스터디 지금 요거 그 우리 교재 이것이 MySQL이다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 챕터 3에서는 여기는 좀 적당히만 보시고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예, 적당히 하셔라. 내용이 이제 개괄적으로 전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뭐 그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말 그대로 좀 적당히, 그래서 다수를 좀 스킵하고 필요한 것만 찾아서 뭐 내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예,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미 어쩌면 연휴를 맞아 놀러를 가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3월이면 보통 새로운 학년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죠. 네, 학습을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또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연휴를 맞아 오히려 이제 그 쉬는 게 아니라 새 학기를 갈 준비를 하느라 이제 칼을 갈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시건 간에 뭐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